안녕하세요, 윤슬입니다. 이번 달에도 책을 사가지고 빠르게 뜯어볼게요. 저는 책에 밑줄 치면서 읽어가지고 책을 구매하는 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책 구매하셨나요?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나요? 어렸을 때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봤거든요. 그때는 밑줄을 못 치니까 공책에 일일이 다 필사를 했었어요. 근데 어른이 돼서 돈을 번 뒤로는 책을 플렉스하면서 밑줄을 쫙쫙 치고 제독도 하고 싶을 때 하고 편하게 책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11권을 구매했어요. 한 권은 중고서적으로 편의점 택배로 받아가지고 지금 뜯어볼게요. 요거 이렇게 샀습니다. 이렇게 책 12권을 샀고요. 제가 이 책들을 왜 샀는지 얘기해 볼게요. 먼저 이 4권은 궤도님의 책이에요. 발행순으로 제가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동아시아에서 출간한 궤도의 과학 허세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동아시아 출판사에서 나왔고요. 과학이 필요한 시간입니다. 이거는 표지가 좀 예뻐요. 이렇게 예쁘죠, 표지? 이 책은 페이지 2에서 출간하고 궤도 승영조 EBS 제작팀에서 지은 나의 두 번째 교과서 궤도의 다시 만난 과학 책이고요. 요거는 영진닷컴에서 출간한 궤도 EBS 제작팀에서 지은 나의 두 번째 교과서 시즌2 궤도의 다시 만난 과학자입니다. 제가 궤도님을 정말 좋아하고 궤도님 덕분에 과학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데요. 궤도님을 어떻게 좋아하게 됐는지 얘기해보고 싶어요. 제가 궤도님을 좋아하게 된 거는 한 작년 정도부터였는데 궤도님께서 제 유튜브 알고리즘에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둘씩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유튜브 장동선 궁금한 뇌라는 채널에 게스트로 나오신 영상이 있거든요. 거기에 출연하신 걸 보고 제가 완전 팬이 됐어요. 그 영상을 보면 궤도님에 대해서 좀 알 수 있는 영상인데요. 궤도님은 어느 날 갑자기 반짝 스타가 된 과학 커뮤니케이터가 아니세요. 10년 이상을 무명으로 과학 방송을 하셨대요. 지금은 팬이 많고 사람들이 과학 얘기를 해달라고 하고 과학 얘기를 하면은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무명 시절에 과학 방송할 때는 사람들이 재미없고 못생겼다고 악플 엄청 남기고 욕도 듣고 하셨대요. 그런데 과학을 대중들한테 알리겠다는 사명감으로 계속 과학 방송을 하신 거예요. 저는 어떻게 10년 이상을 무명으로 계속 과학 공부 혼자 맨날 하시면서 그렇게 방송을 하셨는지 너무 대단하고 그 과학에 미친 열정이 너무 멋있고 저도 따라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에 몰입하는 게 너무 멋있어서 그래서 궤도님을 그때부터 엄청 좋아해가지고 궤도님 영상이 나오는 거를 계속 봐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제가 유튜브만 엄청 열심히 봤지 책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궤도님이 쓰신 책 중에서 어린이들 책들만 빼고 다 구매를 해봤어요. 이 4권을 읽으면 과학 단행본이나 뉴스 기사에 과학 기사들이 좀 나오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부담을 좀 내려놓고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기대가 되는 마음으로 구매를 했어요. 궤도님, 제가 정말 팬입니다. 언젠가 궤도님을 만나고 싶어요. 사인도 책에다가 받고. 다음은 불교서적 3권입니다. 이 3권 모두 불광출판사에서 출간하였고 일목 스님께서 쓰셨습니다. 발행순으로 책을 소개하면요. 먼저 사성제, 그리고 화 이해하면 사라진다, 이해하고 내려놓기입니다. 제가 작년에 잿다와나 선언에서 온라인 불교 명상을 배웠어요. 저는 불교인은 아니고 불교에 대해서도 하나도 모르는 상태였는데요. 명상을 배우려고 찾아보다가 이 불교 명상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불교 명상을 배우면서 불교 교리도 조금씩 배우긴 했는데요. 저는 그때는 불교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적었고 그것보다는 명상에 좀 더 관심이 많고 더 그쪽에 더 집중을 해서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작년에 명상을 배우려고 한 목표가 정신의 휴식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꽤 명상을 했었어요. 근데 좀 살만해지니까 명상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집중력이 좀 약해진 것 같고 제가 영화나 유튜브 같은 대중매체를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마음에 잡생각도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머릿속이 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정신도 좀 가다듬고 집중력도 향상시키려고 명상을 다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명상이 습관이 되면은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게 끊기니까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운동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운동도 습관 들어서 계속 하면은 그냥 하잖아요. 근데 어느 날 한두 번 안 하면은 그냥 영원히 안 하게 되는 것처럼 명상도 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냥 하면 되는데 그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읽으면 그때 배운 것들이 복습도 되고 다시 마음이 다잡아져서 다시 명상을 시작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책들을 주문을 했어요. 불교 명상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는데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유튜브에 잿다와나 선언 채널도 있거든요. 거기서 그냥 제목 쭉 보다가 마음에 드시는 것부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불교인도 아니고 이게 전도하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때 공부했을 때 꽤 삶에서 지혜가 되는 말씀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본다고 나쁠 거가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8번째 책은 웨일북에서 출간했고 최 사장님이 지으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모한입니다. 이 책은 제가 이 제로를 예전에 읽었었는데요. 지난번에 서점에 가니까 이 무한이 새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고 있다가 이거를 구매를 했거든요. 이 책에 대해서 인터넷에 좀 검색을 해봤는데 책 읽는 순서가 이거 전에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1, 2권이 또 있더라고요. 그거를 먼저 읽어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는 안 읽었거든요. 1, 2권에 나오는 내용이 현실 세계에 대한 내용이고 이 제로에 나오는 내용이 자아와 세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무한에 나오는 내용이 내면 세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 그 다음에 자아와 세계
관계에 대해서 쓰여졌고 그 다음에 내면 세계로 좁혀지죠. 점점. 읽는 순서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책이더라고요. 다음 달에 1, 2권을 사서 그 책들을 먼저 읽고 제가 제로를 다시 재독을 한 다음에 무한을 마지막에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자아랑 내면 세계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거든요. 잘 모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이 있으시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이 책을 읽으신 분이나 이 책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보신 분이 있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같이 얘기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9번째 책은 현대지성에서 출간했고 메리 셸리가 지은 프랑켄슈타인입니다. 이 책은 고전 SF 소설이라고 해요. 넷플릭스에 기에르모 델 토로 감독님이 만드신 프랑켄슈타인이 어제 올라왔거든요. 이 책을 각색한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책이랑 영화랑 비교해 보면서 읽어보고 싶어가지고 이 책을 구매해봤습니다. 책이랑 영화랑 비교해서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나중에 올릴 테니까 구독해주시고 봐주세요. 10번째 책은 윤동주 시인의 시를 스타북스에서 엮은 윤동주 전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입니다. 제가 시는 잘 모르지만 윤동주 시인의 시는 대학생 시절부터 되게 좋아했어요. 윤동주 시인의 시는 시를 잘 몰라도 읽어보면은 슬프면서 아름답다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 느낌이 좋아서 좋아하는데요.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동주라는 영화를 봤어요. 윤동주 시인과 송몽규 독립운동가님의 일대기가 나온 영화인데요. 그 영화를 보고 윤동주 시인의 시를 오랜만에 읽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던 시집을 찾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다시 구매를 했어요. 제가 전에 가지고 있었던 시집은 윤동주 시인의 시가 전체 다 있었던 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 책에는 전체가 다 수록된 책이에요. 윤동주 시인의 시들을 묶은 시집이 다른 출판사의 것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 표지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걸로 골라봤어요. 오랜만에 윤동주 시인님의 시들을 읽어봐야겠어요. 무제출판사에서 출간했고 오정미 작가님께서 지으신 내 모든 것이라는 책입니다. 책 커버가 성경책 느낌의 인조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커버책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 뭔가 특별하고 예쁜 것 같아요. 이 책은 영화 에세이인데요. 저도 언젠가 영화 에세이를 써보고 싶어서 이 책은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해서 이 책을 구매해봤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책은 비즈앤비즈에서 출간하고 크리스토퍼 보글러가 지은 신화 영웅 그리고 시나리오 쓰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 영웅 서사들을 다 모아서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12가지 패턴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그걸 어떻게 시나리오로 쓸 수 있는지 알려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유튜브 라플 위클리에서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영상을 보면서 습관적으로 알라딘에서 책 검색을 했거든요. 근데 이 책이 절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중고책의 가격이 2.5배나 비싸게 올라와져 있는 거예요. 이 책이 이제 시중에 많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심장이 떨리면서 이 책을 빨리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바로 샀어요. 제가 시나리오를 쓸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한정판이잖아요. 그래서 샀어요. 그치만 가격이 비싸서 좀 눈물을 머금고 샀습니다. 하지만 한정판이니까요. 제가 옷 사는 거는 돈이 아까워서 손을 부들부들 떠는데 책 사는 거는 조금 과감한 편이에요. 근데 이런 좋은 책은 왜 빨리 절판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책도 구매를 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렇게 12권의 책을 구매를 했고요. 제가 책장도 구매를 했어요. 이쪽에 3단 책장이 있는데 꽉 차가지고 위로 계속 책을 쌓았거든요. 근데 도저히 이제 쌓을 수가 없어가지고 5단 책장을 새로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 뒤에 책을 다 꺼내놨는데요. 책장에 오기만 해 기다리고 있어요. 제가 이번 달 중순부터 아침 책 읽기 모임 같이 할 분 모집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 취소가 됐어요. 솔직히 이거 말 안 해도 아무도 취소된 줄 모를 거지만 그래도 공지를 올렸었던 거기 때문에 알려는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공지를 합니다. 제가 아직 구독자가 많이 없는데 마음이 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앞서가지고 공지를 올렸는데요. 근데 적어도 5명은 그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제가 유튜브 세계를 잘 몰라가지고 그 모임을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독자가 엄청 많아지면은 그때 다시 같이 하자고 한번 해볼게요. 그때가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구독자가 더 많아지면 기회를 봐서 한번 다시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구독해주시고 요즘 감기 걸리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그러면 영상 마치겠습니다. 안녕. 다음에 또 봐요. 빠이.